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관광버스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졌고 앞선 차량 운전자 등 1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 사고로 인해 아수라장이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운전석 쪽은 사고 충격에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사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2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1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퇴근 시간 승용차와 SUV 차량이 1차 사고가 나 25톤 화물차가 멈춰섰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화물차 뒤편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전방에 승용차 2대가 선행 사고가 있는 것을 25톤 윙바디 차량이 발견, 정차 후 관광버스가 25톤 흠미를 추돌한 사고예요. 사고가 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충북 옥천군의 농민들로 어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은 사고 여파로 2시간 반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여고생이 쓰러지는가 하면 8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몸 상태에 맞춰 접종을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접종 인파가 몰려 긴 줄이 섰던 병원이 몰라보게 한산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숨지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급감한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 맞추면서 그 이후에 그 일이 터져가지고 좀 아이 상태를 좀 살펴보게 되고 좀 불안은 한데. 현재 충북에서 접종 이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신고는 42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경증입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사례가 그제 청주의 한 여고생이 접종 후 쓰러져 입원한 경우인데 이 여고생은 상태가 호전돼 당일 퇴원했습니다. 다만 지난 20일 백신을 맞은 괴산의 80대 여성은 그제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산분에 계신 어르신으로서 연세도 많이 계시고 또한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입니다. 인플루엔자와 역학조사의 관계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접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주 여고생 사례의 경우 주사에 대한 공포 등 백신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고 괴산의 80대 여성도 위중한 상태지만 기저질환이 많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충북에서 22만 명이 무료 접종을 마쳤는데 이 중 위중한 사례는 단 한 건인 겁니다. 타 지역 사망 사례 역시 독감 백신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어떤 거든지 다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독감 접종을 안 해갖고 독감을 감염이 되면은 기저질환 환자들은 사망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되도록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백신을 맞고 최소 15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제천시가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발목이 잡힌 시립미술관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합니다. 일단 공청회로 열어 얽힌 실타래를 풀 계획인데 무엇보다도 문화 인프라가 또 동시에 관광 인프라라는 시의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중앙동 이른바 구도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았습니다.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세계적인 닭종이 작가인 김영희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천시의 구상입니다. 특히 공영 미술관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용 부담을 크게 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술관 건립, 건축비하고 리모델링비
3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 한 70% 정도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작가가 제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교편을 잡았던 인연 덕에 작품 인도 협의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제천시 의회가 미술관 건립의 첫 단추인 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미술관 건립 계획은 동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거쳐서 우리 의회로 왔을 때는 예산이라는 건 얼마든지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27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얽힌 매듭을 풀 계획입니다. 1년에 최소한 20만 명 들어올 거다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또 하나의 관광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구도심의 문화 인프라가 결국에는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관광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40%까지 감축했던 시내버스 일부를 어제부터 운행 재개했습니다. 이로써 감축버스는 전체 400대 가운데 30%인 120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입에도 배차에서 제외된 노선 이용객들의 항의와 운행시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청주 아파트 전세 가격은 0.45% 올라 시군 통합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전체 전세 가격 상승률도 0.36%를 보이며 세종과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면 가보고 싶은 곳, 바로 괴산 문광은행나무길입니다. 저수지와 어우러진 그 황금색 물결이 아름다워서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한데요. 안정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샛노란 은행잎이 한가득입니다. 연두빛 여름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모녀는 황금빛 나무 아래에서 소녀같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내가지고 은행나무길에 이렇게 와보니까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전국적인 은행나무길 명소가 된 괴산 문광저수지는 날씨와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400그루에 달하는 은행나무길을 걷다 보면 황금빛 터널에 들어온 듯 벅찬 감동이 느껴집니다.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어 밤에도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출사객들은 삼각대를 옮겨가며 연신 셔터 누르기에 바쁩니다. 은행나무의 찬란한 자태가 저수지 물결 위로 비칠 때면 황홀경이 따로 없습니다. 이 노란색 물결이 아마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저수지와 함께 어우러지고 또 안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은 극히 아마 드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찬란한 빛깔로 치유하는 괴산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은 이번 주말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배움의 현장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진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충북진로 교육박람회가 열렸는데 소규모 현장 체험과 줌을 이용한 온라인 연결 등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등에 휴지를 붙이고 피부와 비슷한 색상의 화장품을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붓을 이용해 붉은색과 검은색 물감으로 덧칠하면 화상 자국이 완성됩니다. 콘서트나 뮤지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특수 분장법입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020 충북 진로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여러 색깔과 여러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것도 알았고 이제 열심히 분장을 해보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돔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건축 양식과 기법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존도 마련됐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대면 진로 체험이지만
20곳이 넘는 체험존은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체험 현장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골든벨에 참여하고 학교로 발송된 체험 키트를 통해 지문 채취 등 과학 수사 기법을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네, 직접 막 분말도 뿌려보고 잉크로 직접 제 지문을 찍어서 지문을 발견해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디자인하고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등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진로교육 박람회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진천군과 청주시, 경기도 화성시와 안선시 등 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진천군이 처음 제안한 수도권 내륙선은 청주국제공항에서 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78.8km의 철도 노선으로 안성 테크노밸리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오창 방사관 가속기 등 주요 구책 사업지를 연결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국제무액션 영화제가 영화인과 관객 그리고 이시종 지사와 조기룡 충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탄금호 조정경기장 특설극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인터넷 예약으로 탄금호 특설극장과 연수동 시네큐에서 18개 나라 71편의 무예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충주 무액션 영화제는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영화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연일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기업관과 제품 홍보관, 그리고 화장품 할인 프로모션과 유명 유튜버의 시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에 힘입어 온라인 관람객 수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출 연계를 사전에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화상 수출 상담이 500여 건 진행되는 등 오프라인 못지않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올해 괴산 고추축제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괴산군은 랜선 라이브쇼가 중심이 된 온라인 축제가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앞세워 흥행을 이끌었고 고추 매출도 12억 3천만 원을 기록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홍보 부족과 전면 온라인 판매에 따른 고객 응대 지연 등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동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영동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80여 개의 점포가 참여합니다. 소비자에겐 할인 혜택과 이용 실적에 따른 경품 첨처권이 주어지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청주 한국병원이 심뇌혈관 센터를 확장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심뇌혈관 센터를 개설한 지 6년 만에 확대 개편한 것으로 최신 심혈관 조연 장비가 도입돼 심장 뇌혈관 조영술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재승 병원장은 이번 확장으로 충북을 비롯한 중북 지역 정체의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대기질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낮아 오전 내내 쌀쌀하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큰 일교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청주 10도, 충주 8도, 제천 7도, 영동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14도, 충주가 13도 등 12도에서 15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